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5억을 모으는 건 불가능해. 맞아요. 사실 월급만으로는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건 금물. 오늘은 직장인 5억 목표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을 제대로 잡아야만 여러분의 5억 목표 달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5억 목표 직장인 꿈을 현실로 만들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종잣돈이 작을 때는 수익률보다 저축률이 답이다. 이 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거나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는 저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9년 만에 5억을 모은 직장인처럼 말이죠. 이분은 사회초년생부터 절약 습관을 들이고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전세 대출까지 활용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시드머니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안 수익률에는 아예 신경을 끄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돈도 얼마 없는데 뭘 투자해? 그냥 열심히 모으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이 작더라도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서 1천만원을 만들었어요. 이 1천만원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 얼마나 불어나가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1천만원을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서 연 10%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년 뒤에는 100만원이라는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5천만원, 1억 원이 되었을 때 10%는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즉, 종잣돈이 작을 때부터 수익률을 경험하고 투자 근육을 키워야 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는 건 아니잖아요? 조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듯이 투자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감각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걸 멘탈 갑바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오르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몇천만원, 몇억 원이 오르내려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멘탈이 생기는 거죠.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저축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5억이라는 종잣돈이 모였을 때 그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굴려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5억을 모으려면 무조건 절약만이 답이다. 맞아요. 절약은 5억을 모으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출을 줄여야 저축할 돈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절약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극단적인 절약은 재정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약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300만원인데 이걸 아무리 아껴 써도 200만원 이상 저축하기는 어렵겠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5억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함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5억을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는 오해에 대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어렵지만 투자와 병행하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월급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맞벌이 직장인이 쇼핑몰을 운영해서 월급의 수입을 늘리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부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잡러,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개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자산 증식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단순히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약은 소극적인 방어라면 수익 증대는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공격과 방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5억이라는 목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거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강의를 하거나 전자책을 쓰는 등 무궁무진하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JYP의 말처럼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바로 투자 수익률은 무조건 높아야 좋다? 물론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좋죠. 하지만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5억이라는 큰 자산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5억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만 고집한다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라는 말처럼 리스크 관리 없이 높은 수익률만 쫓다가 오히려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5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격적인 투자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과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과 주식, 암호화폐 같은 성장성 높은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때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으로 4억 원. 상당히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는 전략처럼요. 하지만 레버리지 역시 양날의 검이니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확인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투자하며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거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꾸준하고 원칙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수익률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투자 그릇도 커져갑니다. 단단한 갑바가 생기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5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5억 목표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